자, 김수영의 중개사TV. 오늘 시간은 지적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법 12문제는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적 부여, 축적 변경, 필지,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적 공부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포괄적으로 좀 알아라 하고, 지적 공부 공무원들을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죠. 자, 축척, 지적 측량이죠. 지적 측량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라.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대한 행정 공무원들의 절차를 조금은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라. 이게 지적법의 12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법 12문제 내용이 큰 파트로 세 파트의 분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숙지하시면 12문제를 맞추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자,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적 종합공부의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 등록, 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 신청, 심사.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인터넷으로 우리가 대부분 열람하고 발급하죠.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를 포함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해야 한다. 지적 전산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담당하고 시도지사도 담당하고 지적소관청, 지방자치단체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각각의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각각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 전산 자료 신청하면은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신청하면 된다. 자, 근데 연속 지적도를 포함하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는 지적 측량에서는 연속 지적도는 우리 지적 측량 공부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우리가 공부하는 지적도가 아니다로 가야 돼요. 자, 우리는 수치 지적도와 좌표 지적도만 공부합니다. 지적도 수치, 지적도 좌표로 기재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지적도는 지적도 좌표로 가는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닌 일반 지적도는 지적도 수치로 갑니다. 그래서 수치 지적도와 좌표 지적도만 공부하지 연속 지적도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적 전산 자료 신청할 때는 포함한다 이거죠. 자, 이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죠.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죠. 당연히 심사만 받습니다. 승인 절차는 폐지됐어요. 자, 승인도 받아야 한다면 틀립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 심사만 받지 별도로 승인하는 절차는 폐지가 됐다. 심사 요건만 있다는 거. 승인은 하지 않아요. 이제 심사만 받으면, 자, 심사 받고 신청만 하면 허가 받습니다. 자, 별도로 승인 절차는 폐지되어 있다. 자, 필지의 지상권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이건 심사는 해야 되죠. 자, 그 필지의 지상권자가 개인정보를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심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때, 자기 공무원들이 신청할 때는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겠죠. 각각의 공무원인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대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별도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신청하는 데는 굳이 심사를 받지 않죠. 하지만 위에 지상권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 필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지상권자가 다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가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피상속인은 부모를 말하죠. 사망한 자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상속인도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 내용에.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국가기관이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장이 신청할 때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개인정보를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이거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상권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가 필요하다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승인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적 전산자료는 심사만 걸친다. 승인 제도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입니다. 자, 토지의 이동 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겠죠. 또는 토지의 이동이 있어야겠죠. 토지의 이동이란 건 뭡니까? 토지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지적공부를 새로 변경할 경우가 생겼다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토지의 이동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토지 이동 시 지적공부가 변경돼야 할 어떤 요건이 생겼을 때는 신청을 받거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결정 시 토지 이동 현황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등록을 한다겠죠. 토지 이동 현황 결정 시 반드시 그 앞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결의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토지 지적공부를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 업무 절차입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 이동 조사 계획서를 수립해서 토지 이동 현황 결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지적공부에 기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공부 보존 또는 보관 방법이죠. 자,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 전산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적공부는 책자를 말한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적공부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거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책자가 있는 경우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자, 보존 관리자,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보존하고 부동산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각각의 기관에서 담당 업무별로 데이터를 보관하겠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관할합니다. 자, 지적공부 보존 관리는 장소가 당연히 소고가 있어야겠죠. 책자니까. 지적 소고, 연구 보존입니다. 자,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니까 지적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연구 보존을 하죠. 결론은 지적 공부에 관련된 것은 연구 보존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보존입니다. 70년대, 20년대, 10년대 연구적으로 보존합니다. 지적 공부는. 자, 열람, 등본, 교부 신청할 때 지적 공부를 열람할 때는 지적 소관청에 가야겠죠. 자,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은 각각의 처리 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읍면 동장까지도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적도 임야도는 구청에 가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지방자치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구청장에 관련된다. 자, 읍면 동장까지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 발행할 수 있다. 자,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정보 처리 시스템은 연구 보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번대장이죠. 토지대장을 결번할 때는 이 결번대장을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지번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자, 영구히 보존하는 결번대장에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 시, 합병 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지번 정정, 축척 변경일 때는 결번이 발생할 수 있죠. 등록 전환, 합병,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도시개발 사업 시행,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지번 정정, 축척 변경일 때는 결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목이 변경된 것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목이 변경된 것은 토지의 사용 용도만 바꿔지는 거죠. 자,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자, 주소지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목이 변경된 거, 그 다음에 분할된 거. 분할될 때는 하나의 지번이 생기는 거지 있는 지번이 없어지지 않죠. 분할과 지목 변경과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주소지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지목 변경과 분할과 신규 등록이 있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결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지적공부 관리 보전 방법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 업무 주체가 누구인가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큰 레벨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담 관리 영역이 있고 시도지사 영역이 있고 지적소관청,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 영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반드시 두 번, 세 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담관리기구를 국토부 장관이 설치해야죠. 그리고 운영해야죠. 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히 보존하는 기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관할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은 영구히 보존한다. 또 지적소관청은 서고에 설치되는 지적공부도 영구히 보존합니다. 자, 지적에 관련된 자료는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적서고, 책자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겁니다. 자,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자,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적도면은 지적도면이죠.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보호대를 넣고 도면 번호순으로 보관한다. 자,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한답니다. 자, 카드로 된 거, 종이로 된 거죠. 종이로 카드로 된 것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고 지적 도면은 도면 번호순으로 보관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 소고를 설치할 때 지적 소고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종이가 마모된다는가 부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 소고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창고를 만들 때 지적 소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과 출입문은 또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험에 이게 나왔죠. 바깥문이 철제입니다. 제일 바깥쪽 민원인이 먼저 사람이 먼저 손을 대면서 열고 들어갈 때는 바깥쪽은 철제로 하고 안쪽은 곤충이나 쥐 등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철망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는 철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문을 먼저 열 때는 철문, 그 다음에 철망은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열고 이중으로 하되, 자, 바깥쪽은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이 곤충이나 짐승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한다. 안쪽에 철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및 습도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유지하고 연중 평균 습도는 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유지합니다.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 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도 당연히 갖춰둬야겠죠. 자, 이게 지적소고 설치 기준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반출은 절대 원칙이 안 됩니다. 자, 지적소고에서 어떤 지적 공부를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반출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출이 허용된 게 있어요. 그 지적소관청 공무원 사무실 밖에 나가는 걸 말하죠. 자, 반출 허용될 때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허용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이 아니에요.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반출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당연히 반출이 허용되겠죠. 자, 지적 공부는 원래 반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출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반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승인이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원칙으로 반출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반출이 허용된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반출이 승인된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상 지적 공부에 대해서 공문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루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